오늘 실감미디어 종합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궁 총장님을 모시고 AI 시대, AI 사피언스 시대 생존 전략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메타버스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통해 들을 텐데요. 총장님께서는 그 전에 많은 저서도 많이 남겨주시고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이런 굉장히 많은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세미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감 미디어 공학과 학생들 바로 강의를 하게 돼서 이해가 무량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AI 사피엔스다. 제가 원래 2019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이후에 지금 이제 9월달에 내놓으려고 하는 책이 AI 사피엔스. AI가 진짜 중요할까요? 많이 써본 챗GPT 써본 사람? 그러네. 당연히 그래야죠.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과연 얘가 진짜 뭐가 다르고 앞으로는 이 실감 미디어 공학이라는 것,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묶여서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탐색해 보자는 겁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누구나 고민하는 거죠? 네, 미래 준비 어떻게 할까? 사실 AI 사피엔스다, 또 AI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가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인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제는 데이터를 보면 디지털 문명이 표준 문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촉발한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 디지털로 물려갔고 특히 학생들은 실감할 거예요. 학교를 못 나가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 다 디지털이죠. 줌이고 재택근무고 재택교육이고 다 이때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 바로 테크놀로지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LLM을 잘 못했어요. 말하고 척척박사 나한테 답을 주는 AI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가 그게 이제는 제대로 되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급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는 겁니다. 사실 디지털 문명의 출발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등장하고 나서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그게 2015년 우리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포노가 라틴어로 폰입니다. 그래서 폰을 든 인류가 표준 인류가 되었다. 그럼 당연히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과거와는 너무나 크게 차별화되겠죠.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리스트입니다. 2020년 1월 1일 세계 10대 기업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보시면 1, 2, 3, 4, 5등이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제가 얘기했던 폰을 창조하고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만든 기업들이 차지하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애플이 1,500조, 경쟁 기업이라고 했던 삼성전자가 370조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주식은 어떤 걸 사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기준이 단 하나입니다. 가치주, 무슨 주 다 있지만 딱 하나,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주식의 이 가격, 시가총액은 다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것도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
엄청 관심 많죠. 막 무슨 정보 나오면 어제도 폭락하니까 뭐가 문제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 피같이 귀하게 여기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쏠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건 미래 기대치가 현격하게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때가 언제냐? 코로나 직전입니다. 제가 왜 코로나 직전을 가져왔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보려고.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다 옛날로 돌아갈 거야.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공실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31%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아니 다운타운에 왜 마약 중독자고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는데 왜 그런 거야? 재택근무가 늘어서. 재택근무가 늘고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백화점이 철수했습니다. 38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최대 백화점이 철수해버렸죠. 그럼 오밀조밀한 상가가 있겠어요? 다 철수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뭐라 그러냐? 미국의 대도시 공실률이 다 20% 넘었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걸 문명의 교체라고 그러죠. 당연히 도심지에는 오피스가 있어야 돼. 아니야. 이제 레지던스가 필요해. 왜? 재택근무할 거니까. 그럼 미국의 MZ 세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인데 혹시 회사에서 사무실로 나오라면 어떡할 거냐? 57%가 그럼 그만둘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작년 초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 코로나가 오고 나서 4년 동안 인류의 생각과 표준이 변했는데 그럼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올랐을까 내렸을까? 투자하는 사람은 다 알 건데 미쳤죠. 1,400조였던 MS가 4,200조, 3배가 됐습니다. 애플도 1,500조였죠? 3,500조. 저걸 샀어야지. 서학개미가 올랐어요. 삼성전자 올랐어. 와, 370에서 563. 원래 계속 450조였다가 최근에 올랐죠.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거기다 엔비디아가 세계 3위예요. 여러분 아람코는 뭐 하는 회사죠? 네, 빙살만 형님 거예요. 사우디의 국영기업을 2020년 1월에 상장해서 이게 떡하니 온 거예요. 그 다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경제소리가 1,000조 넘었는데 이 기업들은 투자해서 돈 많이 번 거죠. TSMC 올라요. 대만 기업이 아람코가 아시아니까 아시아 넘버 원, 투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10등.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뭐냐? 첫째, 인류의 표준 문명이 디지털로 대전환되었다. 그래서 그걸 리드하는 기업에 자본이 미치도록 쏠리고 있다는 1번.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5대 기업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게 뭐냐?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왜 올랐어요? 어떻게 10년 만에 애플을 꺾었죠? 챗 GPT를 탑재했잖아요. 그 이유 하나로 애플을 700조 차로 따돌리고 세계 1위를 탄생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MS가 1위였던 거 알아요? 그런데 한 방에 엔비디아는 뭐죠? AI 반도체 GPU를 독점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 그 이유 하나로 맞아요. TSMC는 엔비디아 GPU를 독점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 기업들의 핵심이 뭐예요? 디지털 대전환과 AI. 그것도 그냥 AI 아니라 무슨 AI? 생성형 AI. 이게 여러분 자본이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만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여기 가고 싶어요? 아니면 삼성 가고 싶어? 563대 4,200조 얘기가 다르잖아, 그죠?
전 세계가 더군다나 디지털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다 아는 겁니다. 밸류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자본이 집중된 적은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2013년에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 덕택에 세계 1위에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켰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석유기업 엑선모빌입니다. 2013년도 불과 10년 전이죠. 세계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석유기업, 2개가 IT, MS와 애플, 2개가 금융기업, 여러분이 잘 아는 JP 모건 뭐 이런 데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여기랑 여기는 진짜 완전히 달라졌죠. 자, 자본이 쏠린다. 그 얘기는 보편적 인류가 나의 정보를 온통 취합해서 내 자본을 여기다 투자하는데 여기가 너무나 잘 될 것 같아. 미래 기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볼까요? 711조. 그 위에 현대자동차 몇 조예요? 47조. 현대기아 합하면 얼마야? 90조. 여러분, 현대기아 작년에 합해서 세계 실적 3위였습니다. 테슬라의 3배가 넘게 팔았어요. 근데 왜 이래? 이미 그 3배가 넘어. 근데 왜 이래? 왜 미래 성장 기대치는 8배씩 될까요? 오늘 풀어보자는 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 그랬지? 나의 미래 기대치를 올리는 일. 그럼 어디서 배워야 돼요? 얘네가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 제일 냉정한 기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본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럼 나의 미래를 준비할 때도, 나의 미래 기대치를 올리는 것도 이렇게 인류로부터 보편적, 적극적 선택을 받는데 그 기준이 나의 미래를 키우는 데는 그 기준이 여기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첫째, 이 잘된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지난 10년, 20년 동안을 CEO부터 모든 직원에게까지 인류는 폰을 든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버려. TV 보고 뭐 이런 사람 다 버려. SNS야. 폰으로 생활해. 유튜브, 넷플릭스야. 이런 사람들만 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회사들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특히 어느 때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그럼 완전히요.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냥 인류의 일상이 다 바뀌었어요. 데이터를 볼까요? 2024년의 표준. 여러분 택시가 표준일까 아니면 우버나 우버 인사 서비스가 표준일까? 하루 이동 횟수, 개인차로 따지면. 그럼 끝났어. 내가 그걸 끝나는 걸 언제 주겠냐? 작년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베트남 학교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그랩이라는 쓴 오토바이들이 학생들을 다 등하교로 태워줍니다. 내가 딱 그때 이게 호모 사피엔스, 오늘 든 인류가 아니라 불가능한 서비스였네. 그럼 그랩이 동남아의 이 우버입니다. 미국 가본 사람 알겠지만 우버 거기다 리프트라는 경쟁 기업도 있죠. 와, 보편적 서비스로 잘 잡았어. 그러면서 우버가 215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AI 쓰면 앞으로 효율이 10배는 좋아질 것 같죠? 그럼 10분의 1의 인력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 택시 회사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 139조. 여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죠. 그런 사이 메리어트 하얏 힐튼 저 호텔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확히 절반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테도 80조가 안 돼요.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모바일 뱅킹 표준된 거 맞죠? 여러분 은행 안 가죠? 방송은요? 대한민국 표준 방송 KBS예요, 유튜브예요? 데이터는 확실히 유튜브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유튜브 본 사람이 60%가 넘고요. TV는
28%, 지상파는 14%. 그럼 내가 방송 광고 이거 기획하는 사람이 되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SNS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돼요? 아니면 TV 방송 PD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TV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서브야. 그래서 신문방송학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마존, 월마트. 우리나라는요. 쿠팡, 이마트. 여러분 시가총액 알아요? 이마트 시가총액 얼마죠? 2조 원이 잘 안 돼요. 쿠팡이요. 34조입니다. 그럼 이마트의 부동산 자산이 40조야. 근데 왜 비행기 대신 2조야? 찾지 봤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내가 오너라면 어느 쪽에 앞으로 미래를 투자할까? 그럼 나의 인재 가치가 나오죠. 매장 전문 경영이 될 거야? 아니면 디지털 관련 마케팅, 세일즈, 라이브 쇼핑 이런 거 할 거예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자본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메타버스 망할 거야. 디지털을 받은 건 하기가 다 못하고 얘기해요. 그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여기 디지털 관련해서 나 이런 전공한다 하는 분. 실감 미디어 공학이지만 이런 비즈니스 나는 너무 좋아. 그리고 나 이거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할 거야 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몇 프로에 속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물어봐요. 디지털로 먹고 사는 사람, AI 준비하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에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메타버스 하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만 10%. 내가 볼 때 5% 이하예요. 그치?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안 바뀌면 좋겠어. 불안해. 야, AI가 또 내 일자리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이 그럼 90%가 불안해해. 그럼 90%가 뭘 원할까요? 변하지 않게 좀 막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내 친구가 택시기사가 많을까요? 플랫폼 하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내가 국회의원 평균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번에도 봤죠? 여러분, 국민한테 돈 나눠준다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절대 하면 안 돼! 막 자기 소리치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디지털은 확실히 더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 정치의 공통 현상이에요. 그럼 90%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서 규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사회적 반성이라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옳기도 해요. 아니 무조건 혁신이라고 다 받아주면 기존 질서가 깨지고 취약계층이 보호를 못 받는데 논리도 너무나 공감이 돼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죠. 여러분들한테 다 1,000만 원씩 줘. 그런 다음 10년 후를 위해 투자하라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 택시조합에 투자할 거야? 우버에 투자할 거야? 서울시 택시조합에 투자할 거야? 테슬라에 투자할 거야? 그럼 논리는 이래요. 서울시 택시조합 우리 지난 10년간 우버 불법으로 많아졌죠. 그럼 이익이 보상됐네. 요금도 올렸죠. 이익이 보상됐네. 그 이익이 보상된데 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왜 자꾸 테슬라가 끌리지? 그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또라이가 운영하는 회사에 왜 투자하고 싶을까? 그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실감 미디어도 좋고 메타버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표준은 어디예요? 진짜 우리 사회와 동떨어져서 여기가 인류 표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관성을 깨뜨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가 강요하잖아. 내가 의식의 망치를 들고 진짜 세게 때리지 않는 한 인류가 선택한 데이터를 보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또라이라 그러죠? 작년에 벌써 한번 이상한 짓 했잖아. 마크 저커버그하고 야, 너 한번 붙자. 그래서 뭐 UFC 케이지에서 싸운다 그러고 미쳤네 저게. 여러분 세계 10대 기업의 총수 둘이서 UFC에서 한판 붙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 가서 엄청 가물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생각이야. 그러니 저런 회사 저게 믿을만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면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페이스북 주가가 200씩 올랐습니다. 왜? 그때 뭐 때문에 싸웠어요? 스레드라는 서비스가 좋네 나쁘네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테슬라도 그때 트위터 인수하고 브랜드를 뭐로 바꿨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수 바뀐지? 그때부터 그걸 통해 알린 거예요. 보통 TV 광고에서 우리 뭐 갤럭시나 현대차 이름이나 로고 브랜드 못 바꾼 이유가 뭐예요? 최소 10조 든다 그래요. 전 세계 브랜드. 헐, 가만히 있어봐. 일론 머스크 한 방에 해결했네? 여러분 테슬라 TV 광고 본 사람 볼 수가 없죠. 한 적이 없는데. 뭐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TV 광고를 하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이 세계에 살아요. TV는 광고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른들, 늙은이를 보는 매체예요. 기자회견도 안 하죠? 뭐예요? 자기가 뭐 새로운 거 나오면 트위터로 방송해. 늘 그랬잖아요. SNS로 자기가 광고하고 자기가 퍼뜨리고 여기까지 개발됐어요. 여기 어때요?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를 사서 타본 사람들이 이 차는 미쳤어요. 스스로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인 광고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문명의 표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얘를 또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효율 측면에서 볼까요? 그럼 현대기아는 앞으로도 계속 TV 광고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어야 돼. 대리점 테슬라 모델 5개 있어요. 시스템 해봐. 판매는 어떻게 하죠? 영업성은 없어요. 그거 앱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아유, 난 그런 거 몰라. 앱 잘 모르니까 그냥 영업사원 좀 와서 사인하게 해줘. 앱 다운 못 하시면 못 사요. 네, 못 사요. 차를 몰 수가 없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다. 더 전략을 세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어른을 무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조 원, 지금 테슬라 창업이 21주년인데 매년 수조 원씩 20년간을 절약한 회사. 대리점 우리나라의 기아, 현대, 합한 500개 넘어요. 수조 원의 또 대리비 운영비를 절감한 회사. 이길 수 있을까요? 택시 회사도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택시 회사 하려면 3평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 그 효율이 괜찮을까? 여러분 택시가 아침 저녁으로만 했다가 다 놀고 있어. ESG 측면에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인류가 왜 선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효율과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디지털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누가? 디지털을 잘 쓰는 세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주권은요. 레거시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인류는 이 기업들, 새로운 디지털 표준을 만든 기업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고 그들이 그걸 세이빙해서 돈을 어디다 투자하다 봤더니 생성형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미래지향적 기술에 투자를 하니까 더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의 표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AI가 보여요. 왜 언론들은 끊임없이 AI는 나쁘다, 디지털은 안 좋다, 암호화폐 사기다 왜 이럴까요? 90%의 국민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해줘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교수님 제발 어디 가서 신문 칼럼에다가
택시는 우버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 좀 그만하죠. 또 나머지 택시 탈 때 마스크 꼭 쓰래. 애들은 무서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난 왜 그럴까? 난 왜 10%를 보고 강의를 할까? 여러분, 10%가 미래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이 그쪽에서야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챗 GPT, 이게 왜 기존의 AI하고 다른지는 다 아시죠? 인류가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그 AI는 척척박사 만능 비서.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사용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시킬까? 그럼 말하는 존재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을 해킹한 거예요. 이게 뇌를 해킹한 겁니다. 뇌는 뉴런으로 가득 차 있죠. 동그라미는 뉴런. 생물학적인 해킹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막 그어서 시냅스처럼 서로 연결시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최소한 뇌하고 제일 가깝겠다.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 뭐 KNN 온갖 이제 기법들이 6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방식은 어떠냐? 여러분,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배우죠? 처음 태어나면 하는 거 아니죠? 학습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계속 학습을 시킨 겁니다. 학습을 하면서 요 방식은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학적 모델을 계속 바꿔서 넣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가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구글이 이걸 딱 발표하죠. 그런데 이게 되기 시작한 거야. 막 학습을 시킨 다음 엄청난 양을 학습하고 나면 얘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자기가 학습한 것들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또 돌려갖고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이 될 거야 라고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 샘 얼트만이 창업한 회사에서 야 이건 될 것 같아. 그래서 GPT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제너러티브,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을 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늘려가. 그러다가 2020년에 GPT-3가 나옵니다. 이게요, 나왔을 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니까 와, 너무 말 잘한다. 미쳤다. 그런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왜 일반인한테 그때 공개를 안 했냐? 이게 하면 안 될 답변도 막 하는 거예요. 나 보스턴에서 산티를 할 건데 방법을 알려줘. 야, 은행들을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선 게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기계과 출신이에요. 너무 웃기죠? 기계과를 나와서 항공사에 있었어. 그걸 누가 스카우트했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개발하면서 AI에 몰입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전공이든 상관없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 인스트럭트 GPT. 인간이 들으면 안 될 답변들은 답변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케냐에 2만 명을 고용해요. 거기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나오잖아. 그런 거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돼.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과가 좋았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한테 내놔도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출시한 게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GPT-3라는 엔진을 갖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얘가 뭐 의사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막 성능이 좋다 난리가 났죠. 특히 누가 많이 썼냐? 학생들입니다. 왜? 숙제를 줬다. MIT 스탠포드 어려운 전공 숙제를 A+ 받게 해줬다. 이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2022년이면 학생들이 전부 온라인 수업 받아도 되죠. 그럼 공부 숙제 다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그때부터 학생들이 교수하고 만날 수도 없고 질문도 안 합니다. 어느 날 안 믿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잘할까? 검색하는 결과에서 누가 더 믿을만 해요? 디지털 의존도가 굉장히 달라진 세대가 엄청나게 폭주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가 형성이 된 거죠.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그런 질문을 누가 했어. 그랬더니 얘가 본 사건은 조선왕조실록 뭐 어디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신하고 그러니까 무슨 최한 누구 신하한테 그 대도에서 맥북을 던진 사건이고 그때 누가 중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야 거짓말 참 치밀하게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멀었구나 그랬어요. 근데 작년 3월 15일에 엔진 업그레이드 GPT-4가 나옵니다. 얼마인지 몰라. 1.6개, 1조 6천억 개다 그런 데도 있고 6천억 개 정도다라는 데도 있는데 아직 1조 개는 안 넘었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시대가 맞지 않아 성립될 수 없는 질문. 더 똑똑해진 거야. 그뿐 아니라 굉장히 강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멀티 모달 기능. 그럼 인간은 그림도 이해하고 음악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죠. 근데 얘는 텍스트만 학습 있잖아. 그림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웬걸 사진에 풍선을 줄에 매달아 놓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 풍선이 매달린 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얘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왜? 이게 블랙박스 같아서 얘가 왜 아는지를 지금 현재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중단하자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모르는데 왜 아는지를 모르는데 계속해도 되겠니? 이러는 거죠. 중단할 리가 없죠. 일단 가보자.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얘들은 배우면 바로 프로가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뜻이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그려본 건데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있는 강아지. 이건 다른 사람이 그린 건데 아보카도를 컨셉으로 소파 디자인해 줬더니 1분에 4개씩 촉촉촉. 이게 달리입니다. 아직은 좀 푸시네. GPT-4를 기반으로 달리 3가 나왔어요. 이게 몇 개월, 4개월 걸린 거죠. 이건 프롬프트에 뭐라고 넣냐? 호박을 컨셉으로 푸시나 쿠션 디자인 좀 해줘. 그럼 뒤에 주변을 알아서 잘 좀 채워봐. 미쳤죠? 그럼 이거 다리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일자리 다 다르는데.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을 선언했기 때문에 GPT-3까지는 전부 오픈소스로 공유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하는 데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가는 거야. 전 세계 스타트업들은 일단 기본은 GPT-3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요. 나사의 한 엔지니어가 나는 그럼 그림만 더 잘 그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볼까요? 이게 미드전입니다. 미드전이 써본 사람. 이 멀티모달 이게요. 이게 초기 버전인데 초기 버전 올라와서 애니메이션도 그려주고 와, 이 정도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고? 근데 이게 금방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신한 초기 버전으로 그린 그림인데 아주 유명하죠. 우주의 오페라라고 하죠. 이걸 미국의 한 디지털 아트 대회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조영남이 조수시켜서 그림 그린 거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대법원 판례 났죠. 무죄입니다. 자기들 참 맞아요. 사실 옛날에 그 많은 조각가들은요, 자기 제자를 시켜서 다 작업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 절대 똑같이 못 만들어요. 이게 질문을 900번을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어시스턴트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 있어. 내가 어떻게 디렉팅을 하냐에 따라 성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도 있고요, 미술도 있고요, 디자인도 있고요,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써본 놈이 유리하겠죠. 그럼 이건 소니 국제사진에서 대상 받은 작가가 독일 작가가 대상 주자마자 저 못 봤습니다. 사실 이거 시험 삼아 미드전으로 그려서 내본 거예요. 이러니 사진도 끝났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거 게임 캐릭터라면 괜찮죠?
이걸 따라해서 그릴 수 있는 학원이 나왔어요. 1년도 안 돼서 미쳤다. 미드전이 미쳤다. 그러고 있는데 올 1월이 되면서 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능은 여러분이 음악을 작곡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피칼랩스 동영상 만들어줘요. 융합해서 애들이 다양한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분짜리 쇼츠 만들기 교수님 숙제 내주세요. 1분짜리 쇼츠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봤더니 나 요러요러한 주제로 1분짜리 쇼츠를 만들 거니까 대본 좀 써줘. 챗GPT 시킵니다. 그럼 딱 녹음이 끝났을 때 1분이 되는 대본을 딱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블루라는 소프트웨어에 가져가. 거기다 집어넣고 BGM 깔아줘. 이미지 넣어줘. 내가 찍은 사진이나 이미지 넣을 수 있고. 그럼 1분 만에 다 만들어줘요. 녹음은요. 8개의 음성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미쳤어. 야, 이렇게 섞어서도 쓰는구나. 그래서 와, 진짜 빠르게 변한다 했는데 웬걸 올해 1월이 되니까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드저니 V6고요. 이게 그 유명한 소라입니다. 소라 들어본 사람? 네, 다 들어봤죠? 소라 미쳤어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미드저니 V6로 만든 포스터입니다. 앞으로 포스터 그냥 이 정도 퀄리티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미드저니 V6에 들어간 게 뭐냐? 세계 최고성능 카메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옵션을 실현하는 게 되게 어렵죠? 생각해봐요. 야, 아웃포커싱 해줘. 뭐 저쪽에서 빛 얼만큼 넣어줘. 뭐 노출 얼만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걸 요새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챗GPT한테 미드저니에 집어넣을 프롬프트 좀 써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보시면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하는 거죠? 네, 따라하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얼굴 내 얼굴로 바꿀 수도 있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디자인과 혹시 디자인과 없어요? 디자이너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라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스킨이 미쳤죠? 이것도 놀랍다는데 저는 진짜 놀란 게 눈동자에 비친 영상, 이미지예요. 이게 앞에 영상을 풍경을 쫙 보여주고 눈동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실제 풍경이 눈동자에 비친 걸 그대로 반영. 소라가 왜 무섭다는 줄 알아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을 다 학습했대요. 그럼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샘플 영상에 나온 거죠. 도쿄에 걸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줘. 여러분, 그림자 보이세요? 광학이 다 정확하게 반영된 겁니다. 물에 비친 그림자, 저 위하고 아래가 딱 맞아요. 그래서 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쳤어. 저기 걸어가는 사람들도요,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거고 학습된 그대로입니다. 해상도도요, 이 정도야. 아직 일반인이 못 쓰죠. 허용된 유저들만 쓸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동영상들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맥스가 한 27초. 근데 쟤네 지금 헐리우드하고 계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어헤드라는 단편 영화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검색해보면 에어헤드라고 머리가 풍선이야. 그리고 단편 영화를 찍어서 벌써 한 편 올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시퀄로 이 주인공을 유지하면서 갈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일 미쳤다고 이제 우리에서 큰일 났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영화 아바타의 CG를 담당했던 회사 대표예요. 여러분 그때 비용이 얼마나 됐다는 줄 알아요? 초당 2억이에요. 초당 2억짜리를 이제 그냥 2센트에 한 거야. 2센트. 이런 미쳤다고 할 만하지. 미쳤어요. 그뿐이야. 이건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어. 뭐냐? 여러분 웹툰 잘 그려줘. 근데 장면마다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어때요?
캐릭터 그대로 유지되죠. 이게 로어머신이라고 올해 3월에 나왔어. 벌써. 그럼 무슨 얘기야? 여러분 광고 마케팅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번에 우리 라면 나가는데 만화를 좀 그려줘. 스크립트만 쓰면 돼요. 아, 이 라면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뭐 했고요. 그럼 지가 알아. 컷 그려줘. 사용료는 10에서 160달러. 아, 저거 아직 촌스러운데 맞아요. 촌스럽고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I로 광고를 내면 힙하다는 생각 안 들까? 촌스러워야 오히려 힙해. 왜? AI를 썼으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런 시기예요. 의료는 어떨까요? 목소리로 당뇨병 진단한대. 캐나다 클리닉 연구소가 당뇨 환자 15,000명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AI로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짰더니 86%의 정확도. 그럼 체열하는 게 92%니까 이거 괜찮네. 그죠? 비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 한 번만 녹음하면 돼. 내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삼성병원에 사실은 당뇨병이 되면요 고혈압,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또 후두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대. 그럼 뭐만 필요해요? 목소리가 필요해요. 우리 건강검진할 때 목소리만 녹음하면 돼. 그러면 이거 우리 다 가질 수 있네. 왜? 우리는 이미 건강 데이터를 20년씩 모아왔잖아. 미국은 지금 시작해도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될까? 다 되네. 여러분, MS 팀스의 코파일럿, 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이제 도입해서 시범으로 쓰고 있는데 학교 와가지고 시범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한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 베트남 학생, 중국 학생, 캐나다 학생이 앉아 있었어. 걔들은 다 자막이 지네 언어로 떠요. 질문도 지네 말로 해. 그럼 교수 자막에 한글로 떠요. 우리가 26개 국어를 동시에 번역해주고요. 그걸 심지어 노트로 기록해줘. 그럼 우리 국제어 수업 골치 아프잖아. 근데 이게 다 해결됩니다. 와, 이러니까 챗 GPT를 탑재한 MS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MS 뭐 코파일럿 써본 사람 막 그 데모들 보면 자동으로 막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생성해주고 다 해주잖아. 옛날처럼 뭐 이쁘게 한다 뭐 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업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올라갈 만하죠. 제일 미친 건 엔비디아예요. 아니 엔비디아는 왜? 여러분 이 아까 그랬죠. 챗 GPT는 질문이 들어가면요 오픈 AI 서버에 가.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막 해서 제일 적당한 답변을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컴퓨팅 타임이 엄청 걸려요. 그럼 일반 CPU하고 저 GPU를 썼을 때 차이가 얼마냐? 100배, 1000배예요. 지금도 오래 걸린다. 좀 그러는데 100배, 1000배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GPU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많이 쓸 것 같네. 그러니까 더 쓰겠다고 돈은 얼마인지 줄 테니까 제발 좀 달라고 난리가 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CPU를 중국에 수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AI를 패권을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으니까. 뭐 하여간 반도체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택할 때 5년간, 10년간 큰 무리 없이 내가 잘 될 수 있다. 첫째,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가면 정말 괜찮습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 쪽에 가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두 개의 산업에 다 해당된다. 쉽지 않죠. 어렵기도 무지 어려울 뿐 아니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돈 많은 기업들이 다 거기 미쳤습니다. 그럼 제가 어림잡아 반도체 하는 데하고 생성형 AI 하는 데하고 시가총액 합해봤더니 이경원입니다. 아, 이건 미쳤어. 봐, 4,200조. 얘네 뭐 사티아 나델라 작년 내내 코파일럿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파일럿에 11, 11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루에 11분 코파일럿을 쓰면서 11주만 하면 여러분은 AI 도사가 됩니다. 그런 캠페인을 펼칠 정도야. 왜 얘들 주가 떨어졌어요? 한때 1등에다가 왜 2등으로 내려앉았냐? 생성형 AI 전략이 없어요. 개발하는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다.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급하게 발표한 게 뭐예요? 애플카 때려치겠다. 왜? 생성형 AI 엔지니어 뽑는다. 원래 오픈 AI의 창업 멤버였죠. 공동 창업자예요. 그런데 LS하고 붙으니까 자기 안 한다 그러고 지분 팔고 나와서 X.AI 차렸습니다. 앨런 머스크. 원래 기술은요, 얘네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얘네가 못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잘 딜리버리 못해. 바데도 실패했고, 그 다음 나온 게 제미나이. 기술은 좋대. 근데 여전히 챗GPT에 비하면 좀 안 좋다는 평가받고 있고요. 마크 저커버가 빠질 리가 없죠. 왜? 여러분, 왜 이럴까요? 주가가 빠지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안 하면 주가가 빠져. 플랫폼은 다 그래요. 라마, 아마존, 얘들은 전략이 좀 다르죠. 우리는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서비스로 탑재할게. 그래서 성공한 게 엔트로피. 그럼 진짜 주목해야 될 기업인데 클라우드 3라는 걸 내는데 이게 성능이 챗GPT보다 한 3배쯤 빠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전쟁이 이제 시작이에요. 더군다나 점의 전쟁이죠. 그럼 뭐가 올라갈까? 생성형 AI의 개발자 몸값이 엄청납니다. 오픈 AI가 한번 샘 알트만 쫓아내고 뭐하고 그런 과정 겪었죠. 그때 드러난 게 있어요. 도대체 여기 직원 평균 임금이 얼마야? 직원이 그때 700명인가 그랬는데 평균 임금이 5억 원. 10억 원 이상이 수두룩 빽빽. 와. 더 황당했던 거 넷플릭스가 생성형 AI 엔지니어 모집합니다. 그러고 연봉을 제시했는데 그게 12억이었어. 그럼 나도 엔지니어지만 어느 엔지니어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돈 줘본 적이 없어요. 돈이 참 없어. 내가 왜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잘 알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2년 만에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 AI 덕분입니다. 더 놀라운 게 이놈이죠. 피규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본 사람 여기는 뭐 실감형 미디어를 하시니까 당연하죠. 이게 지금 머리에 오픈 AI의 챗 GPT를 탑재한 거죠.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코딩을 바로 트랜슬레이션해서 작업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로봇이 지금까지는 야, 너 이런 행동을 해 해놓으면 예를 들어 국밥 딜리버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해를 하니까 어떤 식이냐.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컵도 있고 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있어요. 그래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주려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과를 집어서 준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사과를 집어서 주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겠죠. 그런데 얘가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얘는 인지하기를 먹을 거는 사과밖에 없어. 그럼 사과를 집어서 주는 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근데 로봇의 코딩은 뭐예요? 언어는 기계어죠. 챗GPT가 코딩 잘 쓴다는 얘기 들었죠. 순식간에 그 코딩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러면 이제 로봇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야, 너 뒤에 가서 저 창고 가가지고 30번 번호 적혀 있는 박스 좀 들고 와. 그 코딩 안 해놨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해 BMW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잡무는 충분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2030년까지 자동차 공장 인력의 50%를 얘들로 대체하겠다.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벌써 컨텐츠 산업은 난리가 났습니다. 헐리우드 파업했죠. 대본 작가들이 챗GPT 사용 금지. 생각해봐.
메인 작가, 보조 작가 앉아갖고 예를 들어 아침 드라마 쓴다. 그럼 야 여기 김치 싸다고 장면 한 번 넣자. 그럼 밤새 고민하잖아. 이걸 어떻게 멋있게 집어넣을 건가 막 고민해. 그럴 필요 없어. 메인 작가가 챗GPT 시키면 돼. 그럼 야 여기 좀 바꿔줘. 야 대사 여기서 좀 맛깔나게. 거기다가 대본 형태로 저런 식으로 써줘요. 근데 이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30년치 아침 드라마만 학습한 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GPTS야. 그럼 30년치 아침 드라마 한번 확보한 기업이면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부터는 10분의 1의 인력으로 드라마 대본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도 지지선언했어요. 왜? 웹툰도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부르죠. 아까 보셨죠? 너무 멋있는 거 보셨죠? 너무 많아. 색칠하기, 그 다음 장면 그리기 이런 거 너무 많아. 구글이 왜 3만 명 잘랐죠? 원래는 저렇게까지 안 잘라도 돼요. 그런데 광고주들이 나 AI 서비스 할게. 너가 유명해졌고 아까 그랬죠. 힙해졌으니까. 그럼 대응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이 뭐였냐? 지시가 내려오면 코딩해주는 개발자들이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개발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 개발자 너무 잘 나간다 그랬죠. 더 무서운 게 뭐냐? 고액 연봉자들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뽑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왜 잘랐을까? 생성형 AI 엔지니어 뽑을 돈을 마련합니다. 이제 거기는 다 필요 없어. 거기 코딩은 누가 해요? 챗GPT가 코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 생태계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디지털 때문에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성형 AI 분야에서 우리가 3대장 국가예요. 실제로 생성형 AI 제일 먼저 개발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 중국, 중국이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네이버가 하이퍼글로벌한 걸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태계적으로 보면 생성형 AI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논문도 많이 발표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3대장 국가라 그래요. 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없지? 여러분,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왜 없을까요? 이게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이 필요해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은 데이터 플랫폼이, 진짜 플랫폼이 없네. 학습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강한 거예요. 3대장이라 그래봐야 미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뭐 잘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제일 필요한 게 아까 이 반도체라 그랬죠. 반도체 제조의 3대 강국은 어딜까요? 미국, 우리나라, 대만 딱 세 개예요. 두 개가 겹쳤네. 여러분 그러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 같이 바쁜 애가 두 번이나 한국으로 온 거야. 한 번은 우리나라 AI 생성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이렇게 개발시키거나 스타트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밀려되면 나중에 데려다 쓰면 되잖아. 두 번째 왔을 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나서 뭐 했어요? 엔비디아 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에 만들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온디바이스 AI라고. 갤럭시 S24에 뭐 탑재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인터넷하고 서버 갔다 오고 이러면 불편하죠. 인터넷 안 되면 힘들잖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형 서버가 없냐 서비스 못하네. 그래서 모아내는 게 뭐냐? 미리 조금 작은 규모로 학습해서 하고 그걸 순식간에 프로세싱 해줄 수 있는 AI 칩을 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하냐? 지금 갤럭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일본에 가, 내가 스페인에 가, 내가 뭐 아랍권 국가에 가.
13개 국가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번역을 다 해줘요. 진짜 잘 돼. 그거를 실제로 유튜버들이 엄청 테스트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방송이 막 나가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는 되게 멋진 요소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폰에만 넣어야 될까요? 자동차에는 어떨까? 지가 알아서 피해. 위험하면 지가 알아서. 냉장고는 어떨까요? 세탁기는요? 여러분 실제로 올해 CES 전시회에서 AI 꼭 올렸어요. 세탁기, 냉장고 등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온디바이스. AI 하겠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고 그것에 해당되는 걸 개발할 수 있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몇 개일까? 미국 빼면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럼 답이 나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반도체를 하거나 아니면 응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사실은 훨씬 크죠. 이것도 빨리 하면 돼요. 여러분 나는 솔라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이게 챗GPT 나온 지 15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빨라질까? 얼마나 더 괜찮아질까? 그래서 무섭다 그럽니다. 근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생각한 거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나보다 15개월 빠른 거예요. 그죠? 응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거야. 아무리 먼저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 봐야 15개월밖에 안 빠른 거예요. 그럼 해볼만 하잖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미친 듯이 가자. 네. 미친 듯이 달려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CSA 이번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온 기업들이 다 해. 왜? 그래야 밸류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 회사의 애드가 됐을 때 나의 밸류를 올리는 거.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전 인류가 볼 때 밸류가 애드업 되는 거.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분 롤모델이 누구예요? 학생한테는 롤모델이 필요해. 저 사람 따라 잘 돼야겠다. 우리나라 1학년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를 제가 딱 봤더니 처음에 정주영 선생님 나와요. 정주영 선생님 진짜 훌륭합니다. 500원짜리 집에 거기서 있는 걸 다 들고 가서 세계 최고의 뱅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조선소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출해 주십시오. 와, 그럼 그때는 낭만의 시대였네. 대출을 해줘. 그럼 인도에 가서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여기다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지을 거야. 그리고 진짜 세계 최고 됐어요. 여러분, 지난 90년의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애들이 가슴이 웅장해지죠. 나도 롤모델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대출을 받으러 가. 안 되지? 땅도 없어, 그죠? 이러면 이게 되나? 근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여전히 아직도 정신형 이병철일까요? 그래서 샘 알트만 또 마크 저커버그 쟤들은 누가 롤모델일까 봤더니 누군지 알아요? 저기 있잖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럼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롤모델이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컴퓨터를 만들어내, 그죠? 와, 이 사람들은 사무에서 창업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코딩하고 디지털 세계를 만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롤모델이야. 왜? 저 사람들이 만든 게임하고 놀았거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이분들이 1955년생이고 멀지도 않죠.
우리 아빠네 뭐 마크 저커버가 84년생입니다. 샘 알트만 1985년생. 그리고 나의 롤모델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럼 어릴 때 뭐만 하면 돼요? 대출 안 받아도 돼. 뭐만 하면 돼? 컴퓨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을 합니다. 게임하다가 뭐가 되려고 꿈을 꿔요? 나도 이런 게임 하나 만들어서 되게 부자가 돼야겠다.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빌 게이츠. 그래서 고집을 합니다. 마크 저커버가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요. 엄마는 정신과 의사예요. 완전 금수저죠. 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그럼 당연히 의사네. 대한민국의 똑똑한 애들은 다 의사예요. 그걸 믿어요? 왜 그렇게 믿죠? 그래서 심지어는 똑똑한 애들이 의사를 다 빠져나서 공대가 망한대. 미친 거 아니에요? 의사실 아들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어릴 때부터 의사들이라고 꿈안 꾸고 너콩이에서 세상을 바꾸고 그랬을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버린 거 아세요? 진짜 불행하게 젊은 시절 보냈어요. 빌 게이츠, 하버드인데? 아니 스탠포드구나. 빌 게이츠가 하버드인가요? 중퇴잖아. 아니 왜 우리는 그걸로 1등이라고 안 그럴까요? 미국은. 왜 의사 되지 말고 너는 컴퓨터를 해라. 그렇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으니까 넌 세상도 바꾸고 그러려면 쓸데없는 의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코디해라. 11살 때 아빠 치과병원에 환자 관리하는 프로그램 짰고요. 17살 때 얼마나 코딩을 잘했으면 MS에서 공식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됐습니다. 고2 때. 그리고 하버드 들어갔죠. 하버드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철학했어요. 철학. 그리고 당연히 중퇴합니다. 왜? 롤모델이 다 중퇴되잖아.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친구만 사귀고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켜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예, 8살 때부터 코딩했죠. 그리고 그 실력 인정받아서 스탠포드 들어갑니다. 또 나와. 왜? 롤모델이 다 학교를 중퇴했잖아.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고 얘는 또 금융 쪽으로 나가서 사실 Y 컴비네이터라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금융에서 CEO가 됩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이하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이 된 다음 그 해에 창업한 거, 2015년에 창업한 게 바로 오픈AI. 왜 비영리법인을 한 줄 아세요? 난 돈을 벌 만큼 벌었어. 이제 관심 없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여기 보이죠? 이 둘이가 그거 기획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AI는 인류 문명의 재산으로 하자.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거예요. 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71년생입니다. 얘는 남아공 출신이에요. 17살 때까지 남아공에 있었어. 그래서 얘는 미국에 와서 그래도 유펜을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스탠포드 갔다가 그걸 들어봐요. 한 번은 자퇴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여기 트위터 중독자죠. 그럼 얘가 Y 컴비네이터 CEO로 왔다 그랬을 때 이미 창업한 지 오래됐고 얘는 페이팔로 조 단위를 벌었던 애예요. 이미. 그 돈으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창업한 거였거든요. 근데 트위터 중독자야. 그럼 Y 컴비네이터 CEO가 저런 데가 왔다 그러면 DM을 보낼까 안 보낼까? 보내죠. 아우야, 형이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DM을 보냈는데 무시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당연히 보고 싶다 형님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 사이를 뭐라 그래요? 특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지? 여러분, 이게 개도국의 세계관이라는 건데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창의적이고 똑똑한 인재를 원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조직에 충성한 사람. 왜?
베낄 게 분명히 있잖아. 그럼 쓸데없이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새로운 거 도전합시다. 이런 거 말고 베끼는데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창의도 그 과정에서 제일 효율적인 게 뭐냐? 상명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 뭐죠? 그게 수능입니다. 여러분 이거하지 않아요? 19살 때 내가 시험을 봐. 그리고 그 시험 본 게 너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전 사회가 대동단결에서 뭐라 그래요? 제발 그 신분에서 개개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대고, 네? 그게 법대고. 그죠? 왜 우리는 그런 사고에서 못 벗어날까요? 여기는 전혀 안 그런데. 여기는 왜 전혀 안 그럴까? 100년간 모든 혁신을 진행했으니까. 우리는요, 지난 50년간 정말 열심히 따라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베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낄 게 아무것도 없어. 삼성하고 반도체를 어디서 베낄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아니 제조 알려도 좋아. 여러분 쿠팡을 이기고 싶어서 스타컴이 난리죠. 어디서 베껴? 알리익스프레스 태보 어떻게 이겨? 유튜브 누가 봐주나요? 그럼 방송이 유튜브에 넘어가고 넷플릭스 넘어갔어. OTT 도전이라고 봐줘. 실력 없어 나오세요. 게임은요? 여러분 게임 회사들 다 매출의 60, 70% 이상이 해외예요. 반대로 재미없으면 한국 애들이 그래도 애국적으로 한국 게임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마 써보느라. 여러분 이런 보수 언론에 따르면 여러분 외국 눈에 아니 중국 언론인가? 요새는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럼 달라져야지. 나는 이게 미국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이게 새로운 디지털 세계관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어떻게 디지털을 공부했을까? 학원에서 있어야 하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커넥션 맺고 거기 선생님을 만나고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맥과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이 친구가 김태훈이라고 울산 광의대 물리학과 입학했던 친구예요. 그때부터 코딩했어요. 사실은 늦게 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거지. 미친듯이 코딩을 합니다. 코딩이 잘만 사람이 있어. 얘가 뭐를 유명해졌냐? 알파고의 소스 코드를 무려 20개나 풀어서 이 인공지능 코딩 커뮤니티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거기 누가 했을까? 빅테크의 스카우터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특이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다 받았는데 어딜 갔냐? 그때 어떻게 알고? 오픈 AI에 연봉 3억. 그래서 얘가 울산 광의대 히어로가 돼요. 커뮤니티 히어로. 얘처럼 공부하면 3억 받고 거기 간다. 그럼 이게 다 가능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학교에 기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도서학기 때 호모 사피엔스 뭐 이거 과목을 하느라고 AI를 다 얘기했어요. 올해 또 써보면 되잖아. 녹화하는데 나 죽을 뻔했거든. 여러분 48개, 25분짜리 48개를 녹화한다고 생각해봐. 난 죽는 줄 알았는데 올해 못 써먹어. 왜? 다 거짓말이야. 나올 거야, 천천히 될 거야. 다 나왔어. 그러니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 이제 완전히 다르게 빨리 적응하고 빨리 더 써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어떻게 커버쳐? 그럼 얘들은 그래서 답변을 하는구나. 그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의 역할은 또 다르게 있는 겁니다. 특히 요새 뭐라 그러냐면 아니 MIT 하버드를 왜 가야 돼? 왜 가는 줄 아세요? 친구 만나. 빨리 기숙사 가서 친구 사귀고 학교를 같이 그만둬야 돼. 여러분도 각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 여러분보다 어린이가 있습니다. 1995년생
동생이다. 아, 동생은 아직 없나? 여러분, 이 친구는요, 오스틴 러셀이라고 루미나라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들어간 라이다를 만들어서 창업한 친구. 얘는 10살 때 어른들한테 소프트웨어 컨설팅했대. 그리고 17살 때 창업했습니다. 아빠 차고에서. 아, 우리가 아빠 차고가 누가 그랬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아빠 차고에서 했잖아.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스탠포드 들어가서 3주 잘했어. 얘가 갈수록 짧아져. 왜? 투자자가 회사에 집중하고 학교 다닐 거면 나 투자 끝낸다 그랬어. 그래서 기업을 2조 3천억짜리를 키웠고 작년에 포브스를 인수했습니다. 28살에. 94년생 한번 볼까요? 비타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예요. 얘는 흑수저야. 11살 때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이민 옵니다. 아빠가 컴퓨터 교사였어요. 얘가 처음에 스타크래프트에 미쳐서 막 놀다가 이 회사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아빠가 뭐 하라는 줄 알아? 그럼 비트코인 해볼래? 이런 아빠를 줬어야 돼. 얘가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빠집니다. 얘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너무 재밌다고 코딩에 빠져요. 그리고 중3 때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내요. 이게 센세이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는 중3 때 논문 내면 수사 대상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사회적 반성이 얼마나 여러분은 사실 중3 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누가 사회가 여러분을 학원에만 가둬놓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내 머릿속에 해방돼야 된다. 배우려고 마음 할 때 어마어마하다. 이 친구한테 인터뷰했더니 너 어떻게 중3 때 그런 놈을 썼니? 했더니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형아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의 위상 수학 과목을 듣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얘가 원래 수학도 되게 좋아했거든. 천재같이 생겼죠. 94년 인생이 믿기지 않아. 그죠? 얼마 전에 판교에서 발견했다 지금 친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터루 대학교 1학년 제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더 잘. 캐나다에 입학하자마자 19살 때 미더리움을 출시했고요. 2학년 때 그만둡니다. 얘는 좀 다른 이유야. 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학교를 못 다녀요. 하자마자 조단이 넘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약 5조 원. 그리고 28살 때에는 타임지 표시 모델 표시 기사를 장식합니다. 그 제목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슈퍼 사피엔스가 이 나이에 될 수 있다는 걸 뭐가? 이 지구, 디지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여줘요. 저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표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20년간의 역사를 배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갑자기 일본이 생각나고 이러면 여러분은 완전 부시대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럼 어디가 떠오르냐? 무슨 드라마 그런 거 많이 했어. 깨어나 보니까 20년 전이야. 그럼 뭐 본대요? 범죄 그래. 비트코인부터 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비트코인 사고 애플 사야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막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타임머신 타고 가면 20년 전에 가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때 인터넷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인터넷 될 거라고 믿고 거기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 잘 됐죠. 지금이 AI가 딱 그럴 때는. 그럼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투자해야 돼. 내가 이쪽 편에 강렬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절대로 아날로그 문명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자본주의가 디지털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핵심이 뭐야? 거대 자본이 레거시를 형성해서 모든 걸 통제한다죠. 방송사, 자본 권력, 대기업들 이게 왜 먹을 수 있었냐? 지식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 핵심이 뭐예요? 오픈소스, 지식 공유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MIT 스탠포드가 2020년부터 그 비싼 강의를 다 공짜로 올리고 있어. 맞죠?
여러분 그런 문명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 유튜브를 만든 사람, 에어비앤비, 우버 개발자 아닌 거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 기획자예요. 야, 그럼 이 사람들이 써보면 에어비앤비 어떻게 개발한 거야? 오픈소스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비싼 돈 안 들이고 인생을 공부했던 흑수저 젊은 친구들이 같이 가득하니까. 그런 생태계가 미국 생태계, 그게 이 문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했어요? 진화의 핵심, 카피.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우 안 뜨거워 그러고 카카오, 네이버 다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어디예요? 유럽과 일본. 여러분 미래가 있을까? 데이터 주권도 없고 AI 주권도 없고 종속적이고 국민은요 더군다나 디지털 안 써. 데이터 축적도 앞으로 없겠네. 난 절대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 투자 안 할 거예요. 놀러는 갈지 모르지. 왜? 진화론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 왔어요. 그 방향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AI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그게 내가 정의하는 메타 인더스트리라는 건데, 메타 인더스트리, 메타 버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메타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왜? 메타버스 그러면 사람들이 게임만 생각하거든. 근데 메타 세상은 뭐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형 미디어라는 것도요. 이 세계관을 정확히 잘 세팅했을 때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메타버스 게임이 등장했냐? 게임이 제일 먼저 시작돼요. 진화를 보여주는 거죠. 진화라는 게 뭐냐?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합니다. 맨날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게임 해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표현하고 아바타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창조하는 작업을 훨씬 더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같은 게 확 뜬 거예요. 이게 뜨니까 얘들이 돈 엄청 쏟아부었죠. 3년간 300조. 근데 플랫폼으로 성공한 게 없어. 이유는 뭐냐? 가서 좋아요가 확산될 만한 어떤 뚜렷한 펑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애플이 제일 열심히 비전 프로 해가지고 시각적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것도 인간의 이 예민한 시각이나 신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아직 못 간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거대한 플랫폼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이상한 소리고 보세요. 300조가 한 영역에 투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엄청 기술 발전이 일어납니다. 자, 메타버스 기업 한번 볼까? 여러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거기 아바타도 등장해. 게임들로 만든 거야. 아니 이거 왜 만들었어요? 거기 여기 센서들 다 있고요. 실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카에 수출했어. 그럼 또 똑같이 만들어서 관리 이걸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 다 들어오면 진단, 위험 신호 분석 이거 다 이걸로 해. 저거 왜 했냐 그랬더니 내가 원래 2003년도부터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안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자력 분야를 떠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하냐? 체코에 원자력 입찰을 공고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납품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와 근데 걱정이다. 아니 그럼 이 회사도 AI에 메타버스에 이런 걸 다 한 사람을 필요로 하네. 전공한 사람을. 여러분 AI에 메타버스 전공하고 네이버 갈 거예요? 여기 갈 거예요? 한손 가겠어? 여러분 제가 아는 이 메디싱 큐라는 기업에서 저걸 바탕으로 의료장비를 만들었어요. 여기 화면에 내시경 카메라 모듈에서 뜨는 거며 뭐 심박수며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다 뜹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메디컬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앨리스 너버즈라고 되게 유명한 상도 받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 이게 그 제자예요. 얘가 해석하는 거 열심히 한다, 박사학위 받은 다음 미국에 가더니 메디컬 쪽에서 포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여기 뇌혈관 보이죠? MRI 찍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MRI 찍은 걸 추출을 해서 혈관에 압력을 가하면 어디가 터질지 나오겠죠. 그걸 논문을 쓰다가 사업하는 거예요. 저기 사업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돈 많이, 야, 저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교수님, MRI에서 이거 추출하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왜? 그동안 메타버스에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손쉽게 빼내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은데, 일단 손쉽게 빼내죠. 해석하려면 정말 막 짜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AI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업, 이 핵심이야. 그러면 지금 정부가 서울대하고 손잡고 정부가 제가 50억짜리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보스턴 다녀. 거기 관심이 있지. 왜냐하면 걔네는 수술이 엄청 밀려있을 뿐 아니라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다 돈 많이 드는 자기가 위험한지 아닌지 알고 싶죠. 야, 터지는 너 터질 부위가 별로 안 위험해. 그러면 그걸 좀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빨리 해야 돼. 이런 거 진단하는데 서비스가 50만 원밖에 안 해. 당연히 하지. 야, 그럼 MRI 한번 찍으면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서 해석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기 슬링샷이라는 회사는 뭐로 돈 받는 줄 알아요? 저희 Y 컴비네이트에서 수백억 투자 받았다고 스탠포드 재학생 내에서 그렇게 신나 있는 거예요. 게임에 NPC라고 있죠. 네. 거기다가 챗GPT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맨날 프로그램된 대화만 하던 애가 갑자기 다양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갑자기 다양한 사업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NFT 코인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게 컨텐츠입니다. 디지털은 어떻게 하냐? 레거시가 붕괴되고 탈중앙화 됐다는 게 만화가 웹툰으로 한 거예요. 만화는 원래 유명 작가 몇 명하고 출판사가 꽉 잡고 있던 시장이죠. 그래서 10년간 유명 화실에서 인턴처럼 지내야 겨우 데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웹툰으로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기성 작가, 유명 작가 다 필요 없으시고요. 무조건 조회수 1등이 1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디지털의 법칙이에요. 이게 탈중앙하고 레거시가 갖던 권력을 소비자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로컬하던 언어와 국경에 쌓여있던 시장이 메타 세상, 제가 초월이라고 그러죠. 국경과 언어적 장벽이 없는 세상으로 확대돼요. 그럼 웹툰의 시장은 몇 명이 될까? 10억 명. 그걸 어떻게 추산하냐? 넷플릭스 보는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 그 다음 우리 커머스 플랫폼 쓰는 사람 다 합하면 한 10억 명 돼요. 그 시장이 오픈이 된 거야.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거기에 주목하고 투자한 게 누구냐?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그럼 다른 애들도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나라는 돈을 못 벌었어. 이유가 뛰어난 작가가 없어서. 여러분 이상해요. 한국 작가들만 그렇게 난리야. 처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막 터지더니 이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100개국 웹툰 플랫폼 방문자 수 1위가 네이버예요. 2위가 피그마, 카카오입니다. 일본은 또 카카오가 꽉 잡고 있어. 카카오가 작년에 일본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9천억. 네이버는 월드와이드 1조 8천억. 올해 그래서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나스닥에 따로 상장을 하죠. 예상 가치가 4조 5천억 정도 돼요. 이마트 2배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까요? 여기는 무한 경쟁이야. 대신 룰은요. 여러분이 실감 미디어를 기반으로 뭘 한다고 하더라도 룰은 뭐냐?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따라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평생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팬덤 경제의 핵심인데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걸 한번 볼까요? 웹툰이 성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계관이 동일한 10억 명이 당연히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웹툰이 성공하면 거의 모든 게 드라마로 나오고 게임으로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의 선구자가 누구였죠? 포켓몬이었어요. 포켓몬이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드라마시고 그다음 이제 게임까지 가더니 빵에까지 들어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세계관은 국경이 있잖아. 이게 없어져요. 그럼 웹툰 작가 돈 많이 받겠네. 2022년 네이버 웹툰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제일 올해 많이 받은 작가가 124억 받았어. 그 사람은 드라마 IP권 따로 받았겠죠. 저작권. 그러면 그건 좋아. 대학에 따라서는 역주행하고 막 이러면 여신강림 같은 거 내가 왜 여신강림을 쓰느냐? 두 배우가 다 성대생이죠. 차은우 문가연이가 성대생이라서 여러분은 너무 웃긴 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여신강님이 지금도 글로벌 탑10에 든 거예요. 어디서 보나 봤더니 남미에서 인기가 짱인 거예요. 왜? 더 글로리를 보고난 남미의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재밌는데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랬더니 전부 여신강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새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조금 재미있다, 재미있고 뭐간에 연재가 시작되고 유명한 작가죠. 그럼 얼른 와서 글로벌 컨텐츠에서 와서 웹툰 한 권 사버려요. 그래서 웹툰을 쓰는 사람은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거 쓰면 웹툰에 드라마까지 만들겠네.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재벌 좀 막내야 돼요. 그럼 이 세계관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게 어디까지 먼저냐? 김밥으로 퍼집니다. 여러분, 냉동김밥 230톤 미국에서 품절되는 기사 봤죠? 그 출발이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이게 먼저고, 그럼 이건 또 웹툰 원작이거든요. 우영우가. 그럼 웹툰이 시작이네. 저 김문숙 작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터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쟤들이 묻는 게 저게 뭐야? 더글로리 보는 사람. 더글로리의 김밥이 뭐로 나와요? 복수의 아이콘이죠. 대사도 기가 막혀요. 너는 왜 나이 들어서 계속 김밥만 먹니? 돈도 많은데 이제. 그랬더니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져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매일 김밥을 씹는 거예요. 홍예류의 대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죠. 그렇다고 사 먹진 않아. 그죠? 주문에 뭐가 있냐? 전 세계 먹방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뭐 먹지가 고민이야. 조회수 많이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돼. 난리가 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저 때가 지역별로 다 폭발해요. 한국의 김밥 레시피 만드는 거 뭐 하는 거 다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 체인이 한국 음식이 잘 팔리네. 그리고는 K푸드 박람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났냐? 올곳 김밥, 구미에 냉동김밥 하는 사장님을 만나. 직접해서 만드는 건 수출이 안 되죠. 냉동밖에 안 되겠네. 유일한 냉동김밥 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 이 수출하기 1년 전에 한국의 편의점에 냉동김밥 납품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 우리는 김밥 천국이잖아. 아무 때나 싱싱한 김밥이 있는데 이걸 먹겠냐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왔어. 야, 230톤 일단 보내봐. 그럼 내가 팔아줄게. 안 팔리면. 그건 또 망하는 거지 뭐. 여러분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다. 이미 지금 한번 망했는데. 그런데 이외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공의 비결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예요. 김밥의 구독과 좋아요가 어디서 나올까요? 맛입니다. 맛을 내는 건 R&D죠. 이분이요 냉동했다가 다시 녹였을 때 정말 맛있게 만드느라고 1년 내내 R&D를 합니다.
그 치열한 R&D 끝에 만들었는데 실제로요 테스트해 보면 김밥 천국 김밥보다 이게 더 맛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R&D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나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고기를 뺐어. 비건이 유행이잖아. 거기다 유부, 우엉, 한국의 특별한 이런 채소들을 막 넣는 데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그냥 한국은 다 힙한 거야. 옷이고 음악이고 음식이고 뉴욕의 최고의 장면 레스토랑이 돼지국밥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 컬럼니스트가 그 깐깐한 뉴욕의 컬럼니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한글로 시원하다를 영어로 표현했어.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 뜨거운 걸 먹는데 왜 시원하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래 제가 힙해 보이니까. 여러분 한글이 힙하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시를 읽었으면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10배가 주문이 들었어. 포스코까지 달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김밥은요. 동네에서 하는 거야. 세계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김밥 천국 대기점 하나 하면 끝이야. 근데 내가 세계관을 넓혔어. 이거 수출하는 거 되게 많이 못합니다 원래. 보세요. 영업해야죠. 영업하는 기사 보내야죠. 기사 보내서 돈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가오해서 내가 그랬는데 납품 받아줄게. 그럼 팔리나? 한번 때려야지.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레거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건데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광고를 해줘. 누가? 새로운 소비 생태계가. 누가? 전 고객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가 소비하고 자기가 광고하고 자기가 유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연히 터진 거지만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전 세계에 팔고 싶어. 누구랑 기획을 시작하면 될까요? 웹툰 작가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웹툰 작가도 보조 작가 잔뜩 데리고 했었죠. AI 쓰면요. 50명이면 5명이 하면 되네? 그럼 내가 생각해봐. 되게 도전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50명이 투자했다가 망하면 박살나죠. 5명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봐. 광고 찍어. 웹툰 찍어. 아까 휴식 올린다 그랬죠? 가만히 있어. 10명이 하는 거 2명이 되겠네? AI에 무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린 스타트업의 본류예요 진짜. AI를 무장하면 나 마케팅 전문가, 나 제조 전문가, 나 컨텐츠 전문가, 기획 전문가, 데이터 찾는 것도요. AI 적용하면 어느 국가에 수출해야 유리하고 어느 도시에서 이게 많이 올랐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AI 무장한 사람이 내가 실패하면 손해는 5분의 1로 줄고 성공하면 이익이 5배로 커진다. 안 하겠습니까? 이러면 거의 모든 생태계가 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게 언제 올까요? 여러분 학부생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대 학부생 98%가 챗GPT를 써봤다고 작년에 얘기했고 60%가 멀티모델을 쓴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런 수업 자꾸 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겠죠. 왜? 취업이 목숨을 거는 애들이니까. 내가 기업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리더로서 선배로서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럼 그 기업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게 진짜 무섭게 변하는 혁명의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메타버스 상에서 하이브 리버스가 뭐 MAU 1000만 명을 돌파한다든가 분기 매출 200억. 여러분 저 메타버스에서 얘기만 해주고 저러는 거잖아요. 저기에 과연 이걸 생각해봐요. 실감형 미디어를 적용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진짜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늘릴 수 있을까? 된다 그러면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제작할 때 AI를 쓰면 어떨까? 또 게임처럼 AI를 NPC에 도입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많이 안 드네. 지금 광고 마케팅 분야는 나이키 아디다스 보세요. 메타버스 신발을 판다든가 NFT를 막 발행하거나 그래요. 왜?
TV 광고하면 아재브랜드 되거든. 10대, 20대 TV 안 보는 거 알죠? 그럼 커뮤니티에서 와, NFT도 하고 메타버스도 해? 대박이네. 그럼 그걸 기획할 때 옛날에는 막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 거기다가 그거 나온 다음에 틱톡, 유튜브,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에다 다 미디어에 멋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럼 그거 감당돼요? 뭐가 엄청납니다. 근데 AI가 하니까 안 해주네. 여러분 이래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바뀌게 되고 여러분 무신사 요새 막 콜라보하고 막 뜨죠? 기업같이 다 줘요. 이만 두배입니다. 왜 용진이 형이 요새 머리가 아픈지 아시겠죠? 용진이 형이 잘못한 거냐? 회사는 잘못했지만 용진이 형은 사실 잘한 거예요. 왜? 여러분 신세계와 롯데의 이미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CEO가 사실은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구독과 좋아요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실력을 못 따라가니까. 이게 조직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하잖아. 그럼 심지어 H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부회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굴삭기,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알아서 일하고 들어옵니다. 그걸 막 선보이는 거야. 아니 왜? 밸류를 높여. AI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저거 조정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쟤를 조종하고 뭐 하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런데 또 실감형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농기계도 마찬가지, 자동차 회사 앞으로 마찬가지, 리걸테크 마찬가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사실은 헬스케어예요. 그럼 봤죠?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내가 심지어 헬스케어 기획할 때 야, 김밥처럼 해보자. AI 닥터라는 웹툰을 만들어. 거기에 막 AI가 내 모든 정보를 알고 상담도 해주고 너 지난번에 갔을 때 괜찮았어? 이번에 한번 더 가봐. 뭐 그런 닥터하고 10초 동안 괜찮은 거 같네. 주사 하나 맞고 가.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메디칼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나온 그 웹툰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AI 닥터 서비스는 실제로 맞다 틀리다 막 알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랄까 대한민국은 20년 동안 건강검진 데이터를 모았네. 생성형 AI의 핵심이죠. 그럼 그런 서비스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게 삼성병원이 암센터가 암 환자 수술력 그 능력으로 세계 5인 거 아세요? 미국 암 수술 가격이 5분의 1이야 근데 보험이 안 되는 가격으로 받아. 그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요. 막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데 그러면 한국에 맛있는 거 먹으러 관광 오는 사람이 패키지로 건강검진 받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거 기획해서 만들어서 퍼뜨리면 진짜 대한민국이 헬스케어계에 새로운 거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해본 적이 없어. 벗어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루에 30분만 공부하자. AI, 실감형 미디어 다 좋아요. 근데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이게 21살짜리 내가 아는 스타트업에 21살짜리 고졸 직원이 그린 회사 설명 자료에 들어간 이미지예요. 제가 이거를 디자인학과 교수님한테 보여줬더니 미치겠다.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요새 보니까 다 주시고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디자인학과에 필요하다 그러는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아는 교수가 없어. 앞으로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하는 거죠? 애들이 나가서 이런 사람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절반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데이터 보세요. 내가 이제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거예요. 광고, 그다음 팬덤 경쟁, 스위프트 노이즈 들어봤죠? 참 아쉬운 게 뭐냐? 테일러 스위프트만큼 인기가 있는 게 BTS야. 얘는 난리가 났죠 지금. 우리는 BTS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K-팝 전문 공연장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뭐 못했다고 난리쳐? 엑스포. 여러분 엑스포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1910년대 파리야? 일본도 지금 골치예요. 왜? 국민의 50% 넘게 엑스포 싫다고. 근데 왜 우리 그렇게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어른들한테 대들질 않아요? 대들면 안 된다고 배워요. 아니,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하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가 6천억 받고 팔았어요. 남양미역 매각 가격 얼마예요? 3,100억. 누가 더 뛰어난 경영자예요? 35세 때 매각한 저분이 더 뛰어난 경영자야. 무신사 이쪽 우주에서 밸류업돼서 4주 됐다 그랬죠? 용진이 형보다 안 되니까. 여러분 이바지가 무신사에서 50만 장 팔리면 한 장에 5만 원이니까 250억이네. 여러분 내가 바지 하나로 매출 250억 하면 100억 남죠. 은퇴해 바로. 완전 은퇴하죠.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게 왜 50만 장에 팔릴 줄 알아요? 입어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댓글을 단 게 11만 개. 구독과 좋아요의 의미가 뭐예요? 구독은 sustainability. 와, 이 회사는 계속 믿을만 해. 좋아요는 입는 순간 너무 좋아. 비교가 안 되게 좋다. 좋은 경험의 디자인이 필요하는데 그걸 우리가 되게 잘한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 100억 넘는 유일한 영상이 세상에 왜 아기 사모지? 왜 애기들은 디즈니를 안 보고 저걸 볼까? 여러분 웹툰은 왜 우리 걸 그렇게 볼까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K-팝은 K-게임은 넷플릭스. 여러분 오징어 게임 1등 했을 때 그때 전 세계 100위권 내에 15개가 한국 거였어요. 아시아는 몇 개? 100위권 내에 우리 빼면 90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만히 시키지 않는데 보는 거죠. 공감이에요. 왜 우리가 헐리우드의 세계 압도적인 이유일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 김밥에 김에 라면에 그렇게들 사 먹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밸류를 없애는 거예요. 왜 구독과 좋아요를 그러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이면 그를 만족시키는 경험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감 미디어 공학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실제처럼 구현하냐 중요하지 않아. 그건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문제는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실감의 경험은 뭘까?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AI를 쓰면 효율 높아지는 거 맞죠? 생산성 올라가는 거 맞죠? 그다음 팬덤 소비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김밥을 세계에 팔겠다는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이 제품 경험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을까? 학생들이 물어요. 경험 디자인 어떻게 배워요? 우리 설성 교수님이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게 핵심이 인문학과 휴머니티입니다. 그럼 실감 미디어 공학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간이에요. 과학적인 인간 또 인문학적인 인간 이게 나는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뇌과학도 되게 중요하다. 스티븐 학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더라. 그러면 제품 개발 기준이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우리는 삼성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야 아이폰 꺼내봐. 야 카메라 2배 늘려. 배터리 수명 20% 늘려. 맨날 카피. 이게 대동이 발생. 생각하지 마. 누가 나보고 생각하래. 그죠? 시키는 것만 해. 아니야. 그래서 심장이 노래하지 않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에어팟, 애플의 에어팟 프로하고 짝퉁 중국 거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비교하면요 거의 똑같아요. 하나가 64,000원, 하나가 36만 원. 에어팟 갖고 있는 다 속았네. 똑같은데 그죠?
근데 내가 나는 엔지니어니까 속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뭐라 그래요? 교수님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건 꽂을 때부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과학자니까 비과학자. 여러분, 근데 내가 비과학자였어. 최근에 뇌과학 논문들이 쭉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에어팟 프로를 낄 때 뇌파를 검사해봤더니 신도가 교수를 만났을 때 뇌파하고 거의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뇌가 다르게 듣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게 심장이 노래하게 하는 경험을 만드는 게 핵심이 되려면 인간을 모르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구현되겠다고 믿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간인 사건도 보셨죠? 갑자기 100억이 날아갔어, 그죠? 연예인들 뭐 합법했다, 뭐 했다 그러면 날아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공감이 자산이에요. 반대로 비난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을 하거나 저거는 인간당, 휴머니티에 위반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곱해도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갑자기 이니에이지가 떠오르요. 여러분, 이해영 선생님이요, 팬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휴머니티.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냐?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예요. 여러분, 왠지 배려하면 좀 공감 가지 않아요? 이 인문학 시간이 있으면 한국이 왜 인문학으로 이 컨텐츠가 그렇게 파워가 생겼는지도 설명해 줄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문학, 예술, 대중문학, 그래서 우리가 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부분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리콘밸리가 피바다가 됐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개발자니까 넉넉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혁명기는 원래 그래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 판인데 잘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미친 나라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세계 강대국 파리 6기 뭐 이러면 아유 국뽕이 차오르네. 그 사람 그런가 보네.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그럼 다 1차 대전 주요 선전국입니다. 그게 120년 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20년 동안 강대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어오르도록 놔두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런 걸 120년 현대인류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도 정치인들이 잘하는 건 아무도 없었다. 역사에 다 죄인들이다. 그럼 누가 잘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다 사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그게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만 하라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해라. 심지어는요. 여기 이제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10억 명. 사실 제일 나는 무서워한 게 뭐냐? 지난 20년간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세대 교체가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디지털 문명을 바꾼 제일 큰 원동력이 뭐냐? 20년간 사망한 사람 대부분은 디지털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채워넣은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죠. 앞으로 이 시대의 시대는요. 여러분 제가 10억이라고 부르던 메타 세상의 인구가 20억, 30억이 되고요. 저같이 디지털과 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또 다 사라져갈 겁니다. 그때 이 국경 없는 세계가 메타 세계관에서 승부하는 비결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봤더니 콘텐츠 팬덤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해. 근데 제조업 좀 갖고 있는 데도 별로 없네. 여러분 아이폰보다 이거 못해요. 그죠? 지금 인기 없어요. 10년 후에는 콘텐츠 파워를 묶어서 산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 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자동차는요? 냉장고는요? 맞네.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 세계인의 심장을 노래하게 할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AI가 도입되면 인간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문제는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요. 20살 먹은 성인 축구 선수가 저는 EPL의 득점왕이 되겠습니다. 골든슈를 갖겠습니다. 미쳤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손흥민이 작년에 했죠. 여러분, 30년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 세계 1위 하겠다. 그때 다 뭐라 그랬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막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때 사람들이 다 그거 바꾸는 게 더 빠를 거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했죠. 현대자동차가 처음 수출하고 세계 3대 자동차를 사는다 할 때 여러분 펩스며 뭐며 너무 많잖아. 2년 전에 한거 알아요? 실적으로? 세계에서 지난 30년간 미쳤다는 꿈을 제일 많이 실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세요? 아시아에서 무슨 빌보드 1등이 나와. BTS가 8번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 그냥 꿈 말고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들으라고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 세계 제일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나 뭐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미쳤다 그러면 아, 내가 제대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꿈꿔도 되는 나라예요. 왜? 포기만 안 하면 돼.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명문당이죠. 이게 뭐 무너진 거 다시 짓고 했지만 태조 이성계가 1398년에 세운 겁니다. 이상하네. 여러분 1398년에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대한민국의 숙명가밖에 없네요. 아시아의 모든 대학들이요 근대화 된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밖에 없네. 왜 그러지?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DNA에 다른 건 다 포기해요. 공부는 포기 못해. 우리 부모님들 교육열 진짜 치열하죠. 그게 대한민국 만든 거예요. 이병철 선생님 인쇄경이 삼성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절대 포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이 망했을 때 다 버렸어요. 그죠? 근데 공부는 안 버렸어. 특이하죠. 여러분, 그 정신이 성균관대학입니다. 거기다가 성자는 자기 성씨, 균자는 사회계예요. 와, ESG네. 아,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뭘 하면 돼요? 열심히 자기 성공하면서 인류의 구독과 좋아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